사랑하는 친구들아, 잘 자. 엄마는 매일 저녁 내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잘 자, 사랑하는 우리 딸 하며 이마에 뽀뽀해 주시고는 엄마 방으로 돌아가셨어. 맞아. 난 5살이 된 후로는 혼자 잠을 자기 시작했어. 그런데 왠지 오늘은 엄마가 나가신 후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아. 어쩐다?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 역시 예민한 공주 인형 제니가 먼저 말할 줄 알았어. 곰돌이 인형이 코를 골고 있는 것 같아. 저런, 토끼 인형 바니도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나 봐. 너희들 눈치챘니? 내가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혼자 잘 수 있는 건 내 인형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야. 늘 부모님이 주무시러 들어가시면 내가 무섭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지. 그런데 오늘은 곰돌이가 코를 고는 바람에 다들 잠을 잘 수가 없나 봐. 도대체 오늘 낮에 곰돌이는 무슨 놀이를 했길래 저렇게 코를 고는 거지? 공주 제니야, 미안. 오늘 곰돌이가 조금 피곤할 거야. 사실 오늘 아빠랑 공원에 자전거 배우러 갔었는데 그때 곰돌이를 자전거 바구니에 태우고 함께 연습했더니 많이 긴장해서 힘들었나 봐. 아빠가 자전거를 잡아주셨지만 사실 몇 번씩이나 넘어질 뻔했거든. 아, 그랬구나. 곰돌이가 몹시 힘들었겠다. 역시 토끼바니는 이해해줄 줄 알았어. 위험해. 안 돼. 거긴 안 돼. 위험해. 도대체 이번엔 무슨 소리지? 이번에는 경찰차 싱싱이가 잠꼬대를 하네. 아, 머리야. 오늘 잠자긴 다 틀렸네. 난 오늘 싱싱이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토끼바니, 혹시 너는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니? 아마 오늘 놀러 왔던 앞치마기 때문인 것 같아. 아, 그래 맞다. 오늘 미나 네가 유치원에 가고 없을 때 앞집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놀러 오셨었어. 아기 이름이 뭐였더라?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였어. 제니 공주 말이 맞아. 그 앞집 아기가 아직 걸음마가 서툰 아기여서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호기심이 얼마나 많던지 여기저기 마구 휘젓고 다니더라. 보는 우리들도 모두 조마조마했었지. 아마 경찰차 싱싱이는 아기가 다칠까봐 마음을 많이 졸였을 거야. 아, 모두들 오늘은 힘든 날이었구나. 그럼 이제 어쩐다? 깨울 수도 없고. 이럴 때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좋아. 그럼 제니 공주, 토끼바니 모두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어서. 정말?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자는 거야? 그래, 모두 어서 와. 우와,
이게 얼마만에 덮어보는 따뜻한 이불이냐. 그러게, 정말 포근해. 자, 이제 내가 우리 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너희들에게 불러줄게. 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내 자장가 소리에 코 고는 소리도 잠꼬대 소리도 모두 조용해졌네. 다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리네. 내 장난감 친구들아, 잘 자. 내일 아침 만나자. 모두의 동물병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 간판만 달면 끝나겠는걸. 의사 선생님이 내건 간판에는 모두의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드디어 동물병원의 문이 열리자 오늘의 첫 번째 환자인 염소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염소 할머니는 이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치료가 될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많이 아프고 불편하셨겠군요. 자,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염소 할머니를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드디어 치료를 마친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숲속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어서 가서 이웃들에게 모두의 동물병원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줘야겠어요. 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다리를 다친 사슴 한 마리가 쩔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저런,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사슴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러자 사슴이 이야기했어요. 숲속에서 산딸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가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친구들을 따라 달아나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슴의 다리에 붕대를 감으며 다시 물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무엇에 놀라서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자 글쎄, 저와 친구들이 산딸기를 먹고 있던 숲속에 덩치가 아주 큰 호랑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랑이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 숲속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나요? 글쎄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낮에 숲에서 식사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좀 희한한 일이긴 하네요. 아무튼 선생님도 산책하실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슴이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뒤로 숲속 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아픈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드디어 동물병원 첫째 날의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병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문 앞으로 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밖에는 덩치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낮에 사슴이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문을 두드리고는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병원의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내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자 덩치가 큰 호랑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문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며 커다란 입을 움직였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은 문을 열고 호랑이가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호랑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이 아파요. 예? 목이 아프다고요. 목이 아프다고요? 아, 자, 그럼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호랑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호랑이의 커다란 입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지요. 저런, 목이 많이 부었군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어디 한번 재어볼까요? 그리고는 잠시 후, 이런, 열도 너무 많이 나네요. 의사 선생님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우선 주사부터 맞고 약을 지어줄 테니 집에 가서 약을 드시고 푹 주무세요. 호랑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한 후 돌아갔어요. 드디어 동물병원의 힘겨운 첫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물병원 문 앞에 산딸기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누가 보냈을까? 선생님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동물병원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늦게 진료를 받은 호랑이입니다. 그동안 저는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동물들이 놀랄까봐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낮에는 몸이 아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식사를 하던 사슴들이 가까운 곳에 모두의 동물병원이 생겼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병원의 이름이 모두의 동물병원이라면 혹시 나처럼 무섭게 생긴 동물도 치료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치료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 산딸기를 놓고 갑니다. 부디 맛있게 드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랑이 올림. 의사 선생님은 호랑이의 편지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종이를 가져와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모두의 동물병원입니다. 아픈 동물은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들어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다들 이해하겠지? 앞으로 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치료하려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병원의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 늦가을 숲속 놀이터에서는 아기 토끼 하니와 너구리 쿠니, 아기곰 베니가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하니야, 어서 오렴. 이제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아기 토끼 하니의 아빠가 부르셨어요. 아이, 아빠, 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베니와 너무 오랜만에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기 너구리 쿠니의 엄마도 오셨어요. 쿠니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오렴. 조금 있으면 날이 금방 어두워질 거야. 늦가을의 숲속은 여름보다 날이 빨리 저물기 때문에 아기 동물들의 놀이 시간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기곰 베니는 그래, 엄마 아빠가 부르시니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하고 이야기했어요. 토끼 하니, 너구리 쿠니, 아기곰 베니는 이렇게 아쉬운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모두들 엄마와 아빠가 데리러 오셔서 좋겠다. 아기곰 베니는 엄마가 동생을 낳으셔서 아빠와 숲속마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와서 토끼 하니와 너구리 쿠니를 만나 즐겁게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쓸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치, 뭐야. 동생이 태어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아빠도 동생을 보느라 내 옆에 안 계시고 할머니는 나를 데리러 오지도 않으셨어.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아기곰 베니는
슬슬 동생이 원망스럽고 괜히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베니가 땅만 보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선가 맛있는 생선 냄새가 나는데? 마침 배가 고팠던 베니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오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괜한 심술에 할머니 말씀대로 하지 않고 냄새를 따라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냄새가 점점 가까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냇가에서 나뭇가지에 생선을 꽂아 불에 구워 먹고 있는 사냥꾼들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베니는 정신이 바짝 들었지요. 사냥꾼이 있었네? 들키면 잡힐지도 몰라. 베니는 조용조용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사냥꾼 중 한 명이 베니를 보고 소리쳤어요. 곰이다! 그러자 다른 사냥꾼이 말했죠. 아기 곰인걸. 주변에 엄마 곰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하고 말했어요. 베니는 그렇게 사냥꾼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산 위로 있는 힘껏 달려 도망쳤어요.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베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숲속으로 정신없이 달렸어요. 아휴, 이제 사냥꾼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겠지? 베니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쩌지?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해가 지고 난 숲속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겠지? 아니야, 무슨 소리? 내가 집에 가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거야. 새로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야. 어느새 밤이 깊은 숲속에서는 밤에 깨어나는 동물들의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니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대로 할머니 댁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난 새로 태어난 동생의 얼굴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편 베니의 할머니 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기곰 베니를 데리러 숲속 놀이터에 가셨던 할머니는 그만 나이 탓에 걸음이 느려 베니와 길이 엇갈리고 말았죠.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베니는 집에도 없었어요. 베니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를 어쩐다. 할머니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바로 숲속의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어두운 밤에도 멀리까지 내다보며 밤새 숲속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전해주시는 올빼미 할아버지였지요. 여보세요. 올빼미 할아버지, 내 손자를 좀 찾아주시겠어요? 지금 숲속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올빼미 할아버지는 숲속의 가장 높은 나무 위로 단숨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어두운 숲속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저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게 베니인 것 같은데 어서 가서 알려줘야겠군. 한편 산 위로 올라오고 있던 베니는 점점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와 엄마, 아빠 모두 보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동생도 미워하지 않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들을게요. 아니야, 울면 안 돼. 분명히 할머니가 나를 찾고 계실 거야. 그때였어요. 밤하늘에 큰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는 올빼미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올빼미 할아버지는 베니의 앞에 있는 나무의 꼭대기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안녕. 네가 베니니? 네, 제가 베니예요.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그럼 네 할머니께서 너를 많이 찾고 계신단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곧 할머니께서 이리로 오실 거다. 걱정 말거라. 정말요? 그때 어둑어둑한 숲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베니는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베니, 어디 다친 곳은 없니? 할머니, 죄송해요. 해지기 전에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배고프지? 어서 집으로 가자. 할머니와 베니는 올빼미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베니는 할머니께서 해주신 따뜻한 저녁을 먹은 후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할머니, 사실은 오늘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나는 혼자 오는 게 조금 심술이 났었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갔어요. 만약 곧장 집으로 왔다면 오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베니, 할머니도 할머니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너와 똑같은 마음이었단다. 물론 동생이 예쁘기도 했지만 동생에게 엄마와 아빠의 모든 사랑을 뺏긴 것만 같았지. 할머니도 그랬다고요? 그럼. 하지만 베니,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동생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다. 그날 밤 베니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할머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성인은 오늘도 제일 먼저 유치원에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성이 왔구나.
우리 성희는 항상 부지런하네. 선생님은 성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교실에는 친구들이 아직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성희의 가방 정리를 도와주시고는 성희야, 우리 친구들이 올 때까지 오늘은 뭘 하면서 기다릴까? 성희는 선생님께서 물으셨지만 오늘은 왠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책보기 방에서 동화책을 한 권 꺼내 들고 앉았어요. 책 읽고 있을래? 네. 다른 날과 달리 오늘따라 축 처진 성희를 보면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성희야, 혹시 어디 아프니? 선생님이 성희에게 다가와 이마를 짚어보셨어요. 열은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자 성희가 불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선생님, 내가 어제 아침부터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잊어버리고 안 사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흰 우유 먹으라고 하셔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런, 성희가 많이 실망했겠구나. 엄마 아빠가 가게 일로 많이 바쁘셨나 보다.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빠요. 그래서 나랑 한 약속은 잘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요. 저런, 그래서 우리 성희가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많이 섭섭했겠구나. 선생님은 힘없이 앉아 실망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성희를 보며 머리와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성희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대. 선생님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깜빡 잊을 때가 있어. 우리 성희도 놀다가 보면 뭔가 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니? 때마침 교실 밖에서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성희야, 나랑 같이 역할방에서 놀자. 성희의 단짝 친구가 와서 성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느새 성희는 친구들과 놀면서 아침에 섭섭했던 마음은 점점 잊어버렸답니다. 어느덧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할머니께서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오늘도 성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성희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뭔가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부터 씻고 오렴. 아차, 깜빡했네. 성희는 손을 씻고 나와 재빨리 부엌으로 갔지요.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바나나 우유에 빨대가 꽂혀 있지 뭐예요. 우와, 바나나 우유다. 성희는 재빨리 달려와 바나나 우유를 들고는 빨대를 힘차게 쭉쭉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바나나 우유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가 얘기했죠? 그래, 요즘에 엄마가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성희랑 약속한 바나나 우유를 몇 번이나 사가지 못했다고 하더라. 우리 성희 오늘 아침에도 많이 섭섭했지?
지금은 괜찮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깜빡깜빡 잘 잊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 달림반 선생님도 깜빡깜빡 잊으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 맞아. 사실은 할머니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순간 성희가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와 눈을 맞추더니 히히? 근데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까 집에 와서 손 씻는 걸 깜빡했었네요. 그쵸? 어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할머니는 바쁜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는 성희가 너무나 기특해서 꼭 안아주셨답니다. 힘들었지? 우리 서로 안아주자. 따뜻한 봄날,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곳에 엄마 개구리를 따라 오늘 처음 물 밖으로 나온 아기 개구리가 있었어요. 아기 개구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챙이였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꼬리가 점점 없어지고 뒷다리와 앞다리가 생겨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기 개구리는 물 밖에 나가면 엄마처럼 폴짝폴짝 높이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같이 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물가에서는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를 데리고 나와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기 오리는 힘차게 물 아래서 발로 물장구를 치며 생각했어요. 어제는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다리도 덜 힘들고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히히, 게다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물가 옆 키가 큰 나무에 둥지를 만든 엄마 새는 알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새들을 데리고 오늘은 나는 법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얘들아, 엄마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나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둥지에서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어요. 자, 엄마처럼 해봐. 아기 새들은 엄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 날갯짓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둥지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둥지 안에서만 날개를 퍼덕거리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냇가에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얼마 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지 2달 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와 엄마가 함께 냇가로 나왔네요. 이 냇가에는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물이 그리 깊지 않은 곳에 큰 돌들을 띄엄띄엄 놓아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기 강아지의 엄마는 이 징검다리 건너는 방법을 아기 강아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네요. 이곳은 깊은 물이 아니니까 겁내지 마라.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돌다리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자, 이렇게 엄마처럼 뛰어봐. 엄마가 몇 발짝 앞에서 아기 강아지에게 시범을 보이며 말했지요. 네, 그래도 난 아직 아기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자, 엄마가 하는 걸 잘 봐. 이렇게 뒷다리에 힘을 주고 점프! 점프! 엄마는 어느새 시냇물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아기 강아지를 재촉했어요. 자, 용기를 내봐.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 그때였어요. 아기 강아지가 있는 곳에 아기 오리가 다가왔어요. 힘내, 할 수 있어. 처음엔 나도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물에 들어오니 지금은 이렇게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됐어.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한 발씩 앞으로 가봐. 아기 강아지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아기 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도 훨씬 작은데 무섭지 않다고? 그렇다면 나도 해볼까? 아기 강아지는 짧고 통통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앞발을 힘껏 다음 돌다리로 쭉 뻗으며 폴짝 뛰었어요. 우와, 됐다. 아기 오리가 소리쳤어요. 잠깐 뒷다리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첫 번째 돌다리를 무사히 뛰어오른 아기 강아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자, 힘내. 한 번 더 해봐. 아기 오리는 다음 돌다리 앞에서 아기 강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으차! 아기 강아지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폴짝 뛰었어요. 이번에는 완전 성공인데? 아기 강아지는 아기 오리를 보며 이제서야 웃음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 껑충! 그 다음에도 껑충! 껑충! 아기 강아지가 성공할 때마다 어느새 주변의 동물들도 아기 오리와 함께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기 강아지가 짧고 통통한 다리로 주춤주춤거리며 징검다리를 모두 건너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잘했어. 와, 성공했다. 아기 강아지는 징검다리에서 내려와 아기 오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네 응원 덕분에 무사히 건넜어. 그러자 아기 오리가 물 밖으로 나와 뒤뚱뒤뚱 아기 강아지에게 다가왔어요. 힘들었지? 잘했어. 아기 오리는 작은 날개를 펼쳐 아기 강아지의 다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도 고개를 숙여 아기 오리의 등에 코를 비비며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네가 안아주니까 힘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아기 강아지와 오리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때 어디선가 폴짝폴짝 아기 개구리가 다가왔어요.
얘들아, 안녕. 나도 오늘 처음으로 땅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열심히 응원해주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럽지 뭐야. 나도 안아줄래? 그러자 아기 오리는 그럼 이리 와. 안아줄게. 하며 작은 날개로 아기 개구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강가 건너편에 큰 나무 둥지에서 아침부터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고 있던 아기 새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얘들아, 나도 간다. 처음에는 나뭇잎이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날아오르며 다시 강아지와 아기 오리, 아기 개구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오자 아기 새의 빠르게 움직이는 날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봤니? 내가 드디어 날고 있어. 아기 새는 이렇게 말하며 어느새 냇가에 있던 강아지의 등에 털썩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가 말했어요. 너도 우리들처럼 오늘 처음이구나. 그러자 아기 새가 말했어요. 맞아. 둥지에서 날아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지 뭐야. 오늘 우리 모두 너무 멋지지 않니? 아기 오리가 말했어요. 맞아. 모두 잘했어. 아기 개구리가 아주 흐뭇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자 아기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모두 힘들었지? 잘했어. 우리 모두 같이 안아주자. 강아지가 땅에 엎드려 키를 낮춰주자 모두 강아지의 품으로 모여들어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잠시 후 개구리와 아기 오리, 아기 새는 강아지의 머리와 등 위에 올라앉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강아지는 왠지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에 연신 꼬리를 흔들며 냇가를 걸어 다녔답니다. 너희들 모두 힘들었지? 잘했어. 우리 서로 안아주자. 도깨비 친구. 누구누구는 오줌 싸게래. 아이, 저리 가. 아침부터 민수는 여동생 미나를 놀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동생한테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고 했지? 어서 동생한테 사과해. 엄마는 엄한 얼굴로 민수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민수는 마지못해 놀려서 미안해 하고 사과했어요. 엄마는 민수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버스가 올 시간이기 때문에 동생 미나를 씻기러 목욕탕으로 들어가셨어요.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엄마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잊지 않았지? 오늘 유치원에는 할머니가 데리러 가실 거야. 알겠지? 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오늘 할머니가 오신다. 신난다. 드디어 유치원이 끝나고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민수를 데리러 오셨어요. 민수는 한동안 얌전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놀이터 앞에 오자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조금만 놀고 갈래요. 그리고는 놀이터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지금 너무 더우니까 간식 먹고 조금 서늘해지면 나와서 놀자. 그러나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놀이터 옆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 민수가 뛰어와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더워요.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집에 아이스크림 많이 사다 놨어. 얼른 집에 가서 먹자. 그러나 이번에도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동네 마트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마트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민수의 양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이렇게 먼저 아이스크림을 집으면 어떻게 하니? 그러자 민수는 또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스크림 봉지를 뜯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계산원 아주머니께서 민수야, 계산하고 뜯어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집까지 너무 멀어요. 너무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개만 사줄게. 집에도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했잖아.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 한 개만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도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지 않고 제멋대로 뛰어다녔어요. 민수야, 차 조심해야지. 너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도깨비가 친구하자고 한다. 도깨비라는 말에 민수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너처럼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친구하자고 하는 무서운 도깨비가 있어. 에이, 거짓말. 할머니, 세상에 도깨비가 어딨어요? 히히. 민수는 이렇게 웃으며 할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수는 할머니 댁에서 간식을 먹고 거실 바닥 한가득 블럭을 쏟아놓고 놀다가 어느새 잠이 오는지 꾸벅꾸벅 졸다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시 후 누군가가 민수를 깨웠어요. 민수야, 민수야, 나랑 놀자. 일어나.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런데 민수의 앞에 머리에 뿔이 달린 아기 도깨비가 서서 웃고 있지 뭐예요. 민수는 문득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무서운 도깨비가 친구하자고 한다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무서운 도깨비가 아니고 아기 도깨비네. 민수는 마음에 살짝 안심이 되었어요. 맞아. 난 아기 도깨비야. 너무 심심해서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민수 네가 보이길래 너무 반가웠어. 민수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무서운 도깨비라고 하셨는데 뭐야? 치, 하나도 안 무섭잖아. 민수야, 우리 밖에 놀이터 나가서 놀자. 아기 도깨비는 민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놀자. 민수도 신이 나서 아기 도깨비와 손을 잡고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때 한동안 즐겁게 뛰어놀던 민수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아기 도깨비가 넘어졌대요. 넘어졌대요. 민수는 달리기를 못해서 넘어졌대요. 민수는 이상하게도 심하게 넘어졌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바지를 털고 놀이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아기 도깨비가 계속해서 놀리자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너 그렇게 친구 놀리면 안 돼. 그럼 나쁜 도깨비라고. 그래? 나쁜 게 뭔데? 그러자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너는 그것도 모르니? 나쁜 건 친구 놀리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난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건데, 민수 너도 마실래? 아기 도깨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는 도깨비가 사과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빴지만 시원한 물이라는 말에 얼른 대답했어요. 나도 목말라. 그런데 물이 어딨어? 그러자 아기 도깨비가 옷 속에서 아주 작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꺼냈어요. 방망이가 저게 뭐야? 너무 쬐금하잖아.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기 도깨비가 민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속으로 내 요술 방망이가 작다고 비웃었지? 아까 친구 놀리면 나쁜 거라면서? 뭐야?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때 아기 도깨비가 방망이에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그러자 아주 조그맣던 방망이가 커다래졌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방망이로 땅을 내리치며 이야기했어요. 시원한 물 나와라. 뚝딱. 방망이로 내리친 곳에는 물 2병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얼른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우와! 그런데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콜라구나. 아기 도깨비는 콜라? 그건 또 뭐야? 하더니 물병을 열고 검정색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자 목이 말랐던 민수도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건 물이 아니잖아. 그러자 아기 도깨비가 화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뭐야? 내가 만들어준 물이 맛이 없다 이거야? 아니,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난 시원하고 맛있기만 한데 까다롭긴. 그럼 넌 다른 걸 줄게. 아이스크림 어때? 아이스크림? 좋아. 난 초코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기 도깨비는 이번에도 방망이를 땅에 두드리며 초코 아이스크림 나와라. 뚝딱. 이번에는 정말 초코 색깔의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그러자 민수는 얼른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에이,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에 웬 벌레가 있어?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버리면 어떻게 해? 얼마나 맛있는 초코 애벌레 아이스크림인데. 뭐? 애벌레 아이스크림? 오! 민수는 입을 막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안 되겠어. 난 집에 가서 할머니 댁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빨리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줘. 할머니 댁에 간다고? 왜? 할머니는 아마 네가 나랑 놀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실걸? 생각해봐. 유치원에서 할머니 댁에 올 때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니?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신다고. 빨리 집으로 보내줘. 그러나 아기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옷 속에 다시 집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난 너를 다시 할머니 댁으로 데려다 줄 힘은 없어. 뭐라고? 네가 날 여기로 데려왔잖아. 아니야. 나랑 친구가 되자고 부른 건 민수 너라고. 그러니 잘 생각해봐. 그럼 난 간다. 안 돼. 그냥 가면 난 어떡해. 민수는 겁먹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기 도깨비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참, 민수야. 다시 친구하고 싶으면 불러줘. 난 너처럼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들과 친구하는 게 재밌거든. 이렇게 말하고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민수는 그제서야 아침부터 동생을 놀리고 할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야, 할머니 말씀대로 정말 도깨비가 친구하러 온 거라고? 난 이제 착한 어린이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래요. 아기 도깨비도 친구하기 싫어. 할머니, 할머니. 민수야, 일어나봐. 아니, 얘가 무슨 꿈을 꾸길래 이렇게 잠꼬대를 하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를 깨우셨어요. 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아기 도깨비랑 친구 안 할 거예요. 뭐? 도깨비가 친구하자고 꿈에 찾아왔니? 저런, 이제부터 착한 아이 한다고 그러지 그랬어. 그렇게 말했니? 그러자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귀에 대고 뭐라고 귓속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내가 도깨비 친구 만난 건 동생하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어. 민수 너도 앞으로 착한 아이 되는 거다. 알았지?
할머니와 민수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웃으며 약속을 했답니다. 우주로 간 판다. 아기 판다 코디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니? 나에게도 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래? 그러나 그때마다 새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디, 포기해. 너는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다는 건 네가 날 수 없다는 뜻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실망하여 힘없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원숭이가 코디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코디,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자 코디가 대답했어요. 난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날개가 없는 건 하늘을 날 수 없는 거래. 그러자 원숭이는 뭔가 생각이 났는지 그냥 지나가려는 코디를 불러 세웠어요. 코디, 잠깐만.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에게 들은 말인데 얼마 있으면 자기가 우주에 갈 거라고 했어. 뭐? 우주라면 저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분명히 우주라고 했어. 원숭이도 나처럼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보다 더 먼 우주를 간다는 거지? 그 원숭이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줘. 부탁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우주로 가는 원숭이를 만나기 위해 우주선 개발연구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연구소 주변 숲에 도착한 코디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안녕, 어서 와. 내 이름은 올리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내 이름은 코디야. 반가워.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한 코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올리, 곧 우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자 올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했어요. 글쎄, 일단은 코끼리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어디선가 하늘을 나는 드론 로봇이 올리에게 날아와 멈췄어요. 올리, 어서 들어오렴. 우주선 조종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야. 네, 박사님. 곧 들어갈게요. 뭐? 코끼리 박사님? 그런데 드론 로봇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아기 판다 코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 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누구지?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코디, 코끼리 박사님께 지금 어서 여쭤봐. 아기 판다 코디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하늘을 날고 싶은 코디라고 합니다. 혹시 저도 박사님이 만드시는 우주선에 태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 우주선을 타려면 어려운 훈련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코디, 네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겠니? 그러자 코디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연구실로 들어와 보렴. 마침 올리가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코디가 연구실에 들어서자 코끼리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코디, 앞으로 우리 함께 잘해보자. 네, 박사님, 열심히 할게요. 좋아, 앞으로 한 달 후에 출발이다. 다음 날부터 코디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원숭이 올리에게 틈틈이 숫자와 글자도 배웠지요. 어느 날 코끼리 박사님이 올리와 코디를 불렀어요. 자, 이제 일주일 후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코끼리 박사님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박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드디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코디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생겼지 뭐니? 그러자 코디는 긴장된 얼굴로 코끼리 박사님을 쳐다보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희 둘을 모두 태우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한 달 사이에 코디의 몸이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우주선에 둘이 다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박사님의 말씀에 시무룩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몸이 점점 빨리 크게 자랄 거야. 미안하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 그때 원숭이 올리가 말했어요. 박사님, 그럼 이번에는 같이 못 가더라도 혹시 다음번에는 코디가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음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년은 걸릴 텐데 그때는 이미 코디가 어른 판다만큼 커지기 때문에 우주선에 타기에는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 것 같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실망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코끼리 박사님이 코디를 위로하셨어요. 코디야,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히 큰 우주선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제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날이 올까요? 그럼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야. 코디는 자기가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날에도 올리와 함께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물었어요. 코디, 오늘부터 훈련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박사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올리 너와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우주선 발사하는 날 올리 너를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구나. 고마워. 그런데 코디, 너는 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엄마가 그러시는데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동물들에게까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무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다른 동물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무에 키만큼만 올라가도 저렇게 좋은데 새들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아마 그때부터 날고 싶었던 것 같아. 아기 판다 코디의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 올리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원숭이 올리는 코끼리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이번 우주 여행은 코디가 다녀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코디보다 올리 네가 먼저 우주선에 타기로 되어 있었잖니. 그런데 지금 양보를 하겠다는 거니? 네, 저는 2년 후에도 지금의 코디보다는 가벼울 테니 그때 가도 되지만 코디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하늘을 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코디의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드디어 우주선을 발사하는 날이에요. 우주선에는 아기 판다 코디가 멋진 우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원숭이 올리는 박사님 옆에서 우주로 떠나는 코디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코디, 기분이 어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올리, 나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드디어 코끼리 박사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5, 4, 3, 2, 1, 발사! 아기 판다 코디가 탄 우주선이 드디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서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없는 내가 우주에 간다니. 코디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새들이 우주선에 아기 판다 코디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야기했어요. 저기 좀 봐. 아기 판다 코디가 날아가고 있어. 어머, 정말. 코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축하해. 그러자 아기 판다 코디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얘들아, 내가 지구에 무사히 돌아와서 재미있는 우주여행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어느새 코디의 우주선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아기 판다 코디는 어떤 우주여행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판다 코디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우주로 간 판다, 빵 행성에 가다. 코끼리 박사님의 우주선을 타고 드디어 우주로 나온 코디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우와, 우주는 이렇게 캄캄하구나. 그때 지구에서 코끼리 박사님의 연락이 왔어요. 코디, 이제부터는 너와 드론 로봇 둘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단다. 알았지? 코끼리 박사님과 마지막 연락을 마친 코디는 옆에 있는 드론봇에게 이야기했어요. 잘 부탁해, 드론봇. 이제 너와 나 둘뿐이야. 그때였어요. 캄캄하던 우주선 앞에 커다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론봇, 저건 뭐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 빛에서 우리 우주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저 빛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때 우주선에서 경보음이 들려왔어요. 우주선 방향이 돌려지지 않아. 저 빛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어. 어쩌지?
많이 흔들릴지도 모르니 조심해. 코디의 우주선은 둥근 빛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빠르게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우주선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코디의 우주선 바로 앞에 따뜻한 빛을 품은 행성이 나타났어요. 어? 무슨 행성이지? 여긴 빵 행성이야. 뭐? 빵 행성?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 같아. 코디와 드론봇은 함께 빵 행성에 내렸어요. 행성의 나무에는 여러 종류의 빵과 케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아기 판다 코디는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나무 밑으로 달려가 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우와, 드론봇 진짜 빵이야. 나무에 빵들이 가득 달려 있어. 코디는 바로 손을 뻗어 달콤한 케이크를 따서 한 입에 가득 넣었어요. 코디, 기다려봐. 그렇게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멈춰. 드론봇이 코디를 말렸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코디는 나무의 이곳저곳에서 빵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꼼짝 마라. 넌 누구지? 어느새 코디를 빵 행성의 병사들이 둘러쌌어요. 저는 지구에서 온 판다 코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드론봇이에요. 우리 행성에서 빵을 훔쳐 먹었다. 병사들은 판다 코디를 끌고 빵 행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나는 이 빵 행성의 푸푸 대왕이다. 네가 우리 행성의 빵을 그냥 먹었다고? 나 푸푸 대왕의 명령이다. 이 판다 녀석에게 빵을 먹은 만큼 일을 시켜라. 만약 일을 잘하지 않으면 저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에서 수확한 빵을 따서 나르는 일을 했어요. 판다 코디는 이 행성의 사람들보다 힘이 센 동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어요. 이 모습을 본 푸푸 대왕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판다 녀석이 일을 참 잘하는군. 어떻게 하면 지구에 보내지 않고 붙잡아두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일을 열심히 한 판다 코디는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빵이 너무 맛있어. 게다가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인걸. 코디, 적당히 먹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마침 그때 코디와 드론봇을 지켜보던 병사가 푸푸 대왕에게 달려와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 판다가 살이 찌면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푸푸 대왕은 잘 되었다는 표정을 지으며 병사에게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 저 판다 코디에게 일은 조금만 시키고 빵을 많이 먹여라. 살을 빨리 찌워서 우주선에 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그 다음 날이 되자 푸푸 대왕이 판다 코디를 불렀어요. 코디, 네가 아주 힘이 세서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아주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왕이 눈짓을 하자 병사들이 커다란 수레에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잔뜩 싣고 왔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빵들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 내일부터는 일을 조금만 하고 행성을 구경하며 네가 원하는 만큼 빵을
마음껏 먹는 것을 허락한다. 내일부터 행성을 구경할 생각에 들뜬 코디는 빵을 잔뜩 가지고 우주선으로 돌아왔어요. 코디, 이 빵은 다 뭐야?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상으로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행성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시간의 문을 통과한 이후부터 코끼리 박사님과 연락이 끊겼어. 이 행성을 둘러보고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코디와 드론봇은 행성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빵 행성 곳곳에는 땅이 설탕가루로 되어 있는 반짝이는 설탕 사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던 설탕 사막에 큰 빵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에도 빵이 있네. 코디는 양손에 빵을 들고 먹으며 행성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코디가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에는 눈이 쌓인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눈이 쌓인 산이라니. 코디, 이건 눈 쌓인 산이 아니라 밀가루 산이야. 코디는 밀가루 산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럼을 타며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빵이 잔뜩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덕분에 코디는 하루 종일 빵을 실컷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 더 이상 빵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코디, 그런데 이상해. 뭐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어. 그래?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오늘 온 곳은 빵나무가 전혀 없는 곳인데 계속 빵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 병사들이 가져다 놓았나 보지. 왜?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코디 너에게 계속 빵을 주지. 코디와 드론봇이 드디어 우주선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있는 곳에도 빵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코디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처음 몇 개 먹은 빵도 그냥 먹었다며 일을 시키더니 진짜 왜 이렇게 빵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때 코디는 문득 푸푸대왕의 말이 생각났어요. 맞아. 내가 힘이 세서 일을 잘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셨어. 역시 짐작은 했지만 살을 찌워서 코디 너를 이 행성에 잡아두려는 거야. 그때였어요.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우르르 우주선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코디, 어서 우주선에 타. 우리가 눈치챈 걸 알았나 봐. 코디는 서둘러 우주선으로 뛰어갔어요. 뭐야, 며칠 사이에 살이 쪄서 달리기가 너무 느려졌네. 팔이 움직이질 않아. 코디, 더 빨리. 코디와 드론봇이 재빨리 우주선에 오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시동을 걸고 코디,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그럼 출발한다. 코디의 우주선에서 커다란 소리가 나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쫓아오던 병사들은 겁이 나서 모두 뒤로 물러났어요. 잠시 후 우주선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코디, 이제 됐어. 안전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빵 행성의 푸푸대왕과 병사들은 멀어지는 코디의 우주선을 쳐다보며 크게 아쉬워했어요. 코디의 우주선은 이제 어떤 행성을 만나게 될까요? 코끼리 박사님과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주로 간 판다의 다음 여행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